자, 여러분. 워렌 버핏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죠. 재테크 서적을 펼치면 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세요. 시간이 마법을 부릴 겁니다. 복리라는 마법이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혹시 이 말을 믿고 계신가요? 그래서 열심히 월급을 쪼개서 적금이나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아직도 벼락거지 소리를 듣고 있나요? 오늘은 그 냉정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복리로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서민들은 복리의 수혜를 받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노력이 자꾸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복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법칙이 하나 있죠.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간단한 공식이죠. 연수익률로 72로 나누면 대충 몇 년 뒤에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속삭임입니까? 만약 내가 12%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72 나누기 12는 6. 단 6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되는 마법. 이대로 30년만 하면 내 1,000만 원은 30년 뒤에 억소리가 나겠네. 김대리도 박주임도 모두 이걸 보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의 차가운 물이 끼얹어집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12% 수익률이요. 요즘 세상에 12%를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히 3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있긴 한가요? 워렌 버핏조차 평균 20%를 겨우 넘기는데 일반인이 무려 12%를 꾸준히, 그것도 30년 동안 유지한다. 사실상 이건 판타지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예금이나 안정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3에서 5% 사이를 오가요. 만약 4% 수익률이라고 가정해봅시다. 72 나누기 4는 18. 원금이 2배가 됐는데 무려 18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에 1,000만 원을 넣고 40대 초반이 되어서야 2,000만 원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사실상 마법이 아니라 수학 공식에 불과해요. 복리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거의 오르지 않다가 특정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폭발 지점에 도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엄청난 시간. 둘째, 엄청난 초기 자본. 만약 당신이 월급쟁이라서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 50만 원은 연 7%로 투자한다고 쳐도 30년 뒤에나 겨우 6억 원 근처에 도달해요. 물론 6억 원은 큰 돈이죠. 하지만 이걸로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30년 뒤에 6억 원은 지금의 6억 원과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처음부터 10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같은 7% 수익률로 30년 뒤에는 무려 76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복리의 마법은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만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10억 원이 76억 원이 되는 것은 기적이죠. 하지만 50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돈이 30년 뒤에 겨우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면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그냥 노동의 대가잖아요. 복리는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가 클수록, 즉 원금이 클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리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넣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최소 5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월급만으로는 이 5억 원을 만드는 데만 벌써 10년 이상이 걸리죠. 그 10년 동안에는 복리의 마법은커녕 그냥 아주 느린 노동 저축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리를 계산할 때 가장 간과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났잖아요. 정부 발표는 2, 3%대라고 하지만 체감 물가는 5%를 훌쩍 넘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4%의 수익률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와, 수익이 났네. 기분 좋다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만약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 5%였다면요. 당신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1%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돈이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 거죠. 우리는 이걸 실질 복리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서민층이 저축하는 금융 상품들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당신의 복리는 아주 천천히 당신의 돈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복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복리인 셈이죠. 내가 10년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이
겨우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복리의 마법이겠어요. 특히나 부동산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자산에 비하면 은행에 넣어둔 소액 복리는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결국 복리 계산기에 입력하는 그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뻥튀기 된 숫자일 뿐이에요. 워렌 버핏이 복리로 부자가 된 건 맞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싼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자산을 분리시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부동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시간입니다. 복리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간은 20년차 이후 30년차 근처예요. 즉 최소 30년 동안은 절대 그 돈을 빼지 않고 유지해야만 복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나요? 20대에 시작해서 50대에 도달하는 그 30년 동안 결혼을 해야 하죠. 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리의 마법을 믿고 돈을 묶어뒀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복리를 위해 묶어두었던 돈을 만약 15년 만에 중도해지한다면요. 그때까지 쌓였던 복리 이자는 은행의 해지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 거의 증발해버립니다. 부자들은 이 30년의 시간을 다른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갑자기 인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요. 복리를 위해 묻어둔 돈이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복리는 시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구조인 겁니다. 우리가 복리라는 말에 환호하는 것은 사실 쉽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해서 나도 그냥 돈 넣어두고 30년 뒤에 꺼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복리는 부자의 도구이지 서민의 탈출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복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리를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 원금, 즉 시드머니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본업의 가치를 키우고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해서 복리의 폭발 지점인 억 단위의 시드머니를 최대한 빠르게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억 단위를 모으는 그 과정은 복리가 아닌 당신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달리 저축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달리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복리라는 마법의 도구를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질 복리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7%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4%를 뺀 실질 수익률 3%로 계산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시점에 진짜 얼마만큼의 구매력이 생기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피우려면 이미 비옥한 토양, 즉 거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리라는 껍데기에 가려져서 가장 중요한 시드머니 만들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복리는 보너스일 뿐 메인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부터 다시 당신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복리에 대한 당신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깨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금융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